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념인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본입니다. 네, 오늘 광고 좀 드리려고요. 10월 5일날 촛불 집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네, 이번 주는 주제는 네티즌들이 만드는 촛불 집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웬만한 네티즌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뭐 다 또 나오라 이거죠. 3천만이군요. 네, 3천만이요. 요즘에 뭐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네, 네티즌들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니까 네, 각각 많이 나와주시면 되고, 네, 우리 또 진짜 웃긴 게 경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선일보 서정주 이 노래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 끝날 때 나오는 노래인데 이게 제목 경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노래의 제목을 투더코어라고 알고 있어요. 뼛속까지. 네. 선생님 맨날 투더코어 그러면은 조선일보 이렇게 나오니까 그 투더코어 노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노래 제목은 경문인데요. 그 경문을 작곡하신 이제 윤민석 씨. 예, 이분이 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뭐 오노 사건 있을 때 Fucking USA 뭐 이런 거를 작곡하신 분이고 무수한 노래를 많이 작곡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음반이 판매하고 있어요. 촛불 현장에서. 그래서 15곡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우리 주제가 이제 경문도 들어가 있는 앨범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촛불 집회 나오시면 부스에서 시국회의 부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10,000원이에요. 뭐 이런 건 꼭 뭐 들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의리로 사주는 거죠. 예, 사실. 예, 그래서 많이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연극을 해요. 우리 최근에 이 연극인들이나 예술인들의 활약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작가 이 지난주 막국수에 나오셨던 이 류성 연출님이 함께 하는 연극이고요. 10월 19일 1시 30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국회의사당에서 아유, 헌정기념관. 예, 이럴 때 국회 한 번도 안 가보시죠?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하고, 아서밀러의 시련이라는 작품이에요. 마녀 사냥을 주제로 했던 그걸 각색해서 광기의 도가니, 지금 이제 메카시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체 낭독극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새로운 형식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서 국회 구경도 하시고요. 국회 안에 밥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월 19일 1시 30분에 광기의 도가니 한번 보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난리 났어요. 연극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광기의 도가니라는 것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때 아닙니까? 어제도 또 몇 명이 연행대 갔더라고요. 예. 연행대 가고 지금 연일 무슨 압수수색, 연행 그리고 또 그냥 막말 있죠. 이 일본 우익들이 쏟아내는 막말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에서 막말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하죠. 네. 너무 많이 잡아가니까 이제 어디를 먼저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저는 지난주 촛불 때 예,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좀 날씨 이제 쌀쌀해지고 했는데 촛불 끝나고 나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그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사람들이 막 봤거든요. 광장에서. 근데 극장에서 영화가 쫓겨나서 광장에서
이게 이 영화 상영이 되는 정말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거든요. 일단 이게 개봉된 작품을 누군가가 협박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정원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메가박스에서 네. 내려졌죠. 네. 네, 거기다가 그게 내려질 이유가 없었던 게 매진이었어요. 매진 영화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그냥 몰지각한 개인의 테러 위협이라든 장난 전화 때문에 또 사람들은 주눅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알려진 거는 이렇게 무슨 테러 위협 때문에 관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기관에서의 전화를 받은 거다라는 풍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보다 풍문이 믿을만 하잖아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거의 진짜 그쵸. 이건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천안 프로젝트를 받고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솔직한 평가예요. 이게 별거 없더라 보니까. 다 알던 것들. 네, 그냥 가볍게 다뤘더라. 이런 평가가 많지. 그걸 보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다. 진짜 뭔가 내가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겠다. 진짜 우리나라 나쁜 나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박근혜 정권은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콩 보고 놀란다는 게 정말 위기인 거야? 네. 천안 프로젝트에서 신상철 씨가 인터뷰 하셨잖아요. 주연 배우로 이제 이름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당장 전화를 했죠. 네. 너무나 서운했어요. 저는 전화를 해서. 같이 찍기로 했는데. 네. 분명히 이 영화는 나랑 하기로 하지 않았냐? 제가 그래서 시놉시스까지 다 짜놨잖아요. 미모의 진행자와, 예.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남자의 이런 이야기로 가자, 우리. 주인공은 나로 하겠다.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약까지 받았어요. 우리 신상철 오라버니에게.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증인 있으셨죠? 네네. 네, 황선 증인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다큐 영화니까. 네, 근데 이야기를 혼자 했어요. 찍으신 거여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전화를 했죠. 이 영화는 저랑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계약 파기다, 명백한. 그랬더니, 자기도 그게 이렇게 영화가 되는 건 알았는데, 자기도 하루 한 번 인터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인터뷰 하셨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진실 규명이 돼 있거나, 이런 영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막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네. 네. 공포심은 그런 오버를 늘 유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공포심이 결국 자기 발목도 잡을 것이다. 오버하다가. 그래서 자기 진영이라고, 진영? 네. 정말 의미 있다.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맹충성을 다하는, 맹목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 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검사 파동이라든지, 진영 장관의 사표라든지,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한국 정치판을 딱 보면서 정말 유의미한 관전 포인트가 또 여기 있다. 이들이 어떻게 난투극을 벌이는가. 국민들은 어떻게 조지고,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난투극을 벌이는가. 제가 좀 이제 상상력이 많잖아요. 늘 공상한 원래 소녀들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나이 들어 상상이 너무 많은 노망이야. 저 갱년기예요.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사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를 이제 돌면서 촬영한 게 있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 이제 한 칸에 그때 독립운동 하던 40명씩 수감이 되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박한선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그래서 3개조로 나눠가지고 잠을 잤다. 누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뭐 길하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 새끼들이 이렇게 1명씩 2명씩 잡아가다가 언젠가는 촛불을 원봉하고 다 잡아가서 진짜 서대문 형무소 같은데 촛불 시민들이 막 한 방에 막 100명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 조금 이따 또 이 사람 이름 또 나오겠지만 김무성 이런 사람들 왜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가? 공권력을 동원해야 된다. 공권력이 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이건 자기 임무 방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무슨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린 얘기인데 합법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보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을 억압하는 건 보장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헌법이. 그러니까 김무성 씨는 지금 뭐 이후에 대권까지 도전할 마음이 있대잖아, 자기가.
벌써 그런 지금은 얘기. 당권. 당권인데 이후 대권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박근혜로서는 네. 박근혜 레임덕이 벌써 시작했다는 거를 지금 임기 1년도 지나기 전에 대권 얘기가 자기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박근혜도 됐는데 나라고 안 될 소냐. 헌법 유탈이에요. 헌법을 완전히 이탈한 상태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임기 초태 다음 대선 후보로 등장한다라는 건 대단히 웃긴 일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포스트 박근혜를 엄청 고민하고 있구나. 대안이 없는 거지. 얼마나 지금 초조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로서는 아무리 자기가 믿고 킹메이커였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 엄청 불편한 소리긴 해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민특위. 자, 저희가 오랜만에 선생님을 모셔놓고 계속 이렇게 수다를 떨었죠.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녹화까지 한다고 방송 그 영상도 좀 만들려고 네. 그래서 세수 꼭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표시 날까요, 카메라로? 아니 세수 완전 피시나요. 세수하고 안 하는 거? 저는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따위 색깔 입고 온 안보를 강조하려고 우리 또 그네 언니 패션으로 국방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찌 제 옷이 더 예쁘지 않나요? 일단 뭐 박근혜 취임식 때 옷이 국방색이었죠. 네, 그때부터 말도 안 이제 되는 국민 우롱 패션. 아니, 요즘 맨날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옷값을 정말 최하로 50만 원만 잡아도 그게 얼만가 한 달이면 똑같은 옷 안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2번 입었다고 난리 안 났어요. 네, 2번 입었어요. 예, 네. 2번 입었다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국군 아저씨들 힘내시고 라디오 반민특위 언제나 국방을 안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패션으로 보여드렸어요. 저희 네. 안보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까지를 다 생각하죠. 네, 제가 이거 38선 이남 2001 말고 아울렛에서 이남만 말고. 2001 아울렛에서 무려 14,800원이나 주고 아. 구입했어요. 네, 오늘 입으려고. 일회용이 잘하셨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냥 찢어질 때까지.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최근에 그 근대화 논쟁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남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와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와서 총칼로 찌르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이렇게 짓밟은 일본인보다 우리 짓밟은 조선민족이 근대화에 있어서 더 깊은 각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처절한 항쟁을 하면서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했고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거 더 고민했고 그래서 더 당당한 민주사회를 오늘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되게 바쁘세요. 늘 바쁘시죠. 워낙 바쁘셨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까지 일본에 계셨죠? 예. 일본 가서도 교과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듣고는 경악, 충격, 분노. 네. 그렇죠. 일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후슈사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더니
어떻게 일본 우익들보다 더 저지르고 더 심각하냐, 그리고 어떻게 네. 그렇게 엉터리냐라는 네. 말을 듣고 왔어요. 아. 내가 일본 가서 얘기하면서도 창피해가지고. 그럼요. 원래 조폭 영화 봐도 조폭 두목보다 그 밑에 행동대장 이런 사람들이 더 잔인하잖아요. 네. 교과서로 그런 것 국위 같은 선양이 아니고 국위 망신시키고 있어요. 이 엉터리 교과서. 그래서 일본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한국에서 쓴 교과서를 보니까 우리 거보다 더 하더라.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난리를 쳤냐. 그동안 사과하라고 난리 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자. 이런 네.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 일본의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는 상계 신문이 바로 그런 발언을 하고 네. 있죠. 네, 이적 행위예요. 일본이 그거를 돕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예. 뭐냐면 미화하는 일본 세력에게 네. 한국에서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까지 그걸 한다. 이거 여적죄를 적용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내라는 뭐이자 여적죄. 예. 이자. 내란 음모가 아니죠. 내란죄죠. 이것은 실제로 행동은 이미 나갔으니까. 저질러 이들이야말로 놓은 얘기이기 진정한 체제 전복 세력이죠.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헌법을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했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과서 얘기하려고 선생님 모신 거예요. 선생님 요즘 막 1인 시위도 하시고 청사 앞에서 하는 모습도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거 실제 광장에까지 나와가고 투쟁까지 막 하시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교학사에서 교학사 또 막 자기 테러 위협 받고 있다고 막 엄살 엄청 떨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전화를 놀고 했나 있는 봐요. 거죠. 네. 결국 공권력에 의존하겠다는 얘기죠. 네네. 뭐 테러 위협 자체는 사실도 아니지만 네네. 내가 또- 지금 현 정권을 위해서 교과서 만드는데 현 정권이 우리 좀 지켜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칼을 빼들고 김무성 씨가 역시 문제의 김무성 씨가 처벌이 당권과 없었죠.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학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거 누가 지키겠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무슨 뭐 모임을 만들겠다. 김무성 자신이. 씨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교학사를 자기들이 지켜줘야 된다.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가? 사실 이거를 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의 문제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오죽하면 지금 언론이 엄청나게 이제 통제되고 있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네. 뉴스에서도 엄청 나와요. 정말 이거 문제다. 대단한 교학사 일이죠. 이거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마디로 역사 전쟁인 거잖아요. 전쟁이 한복판에 그 우리가 신호탄이 서 100년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미리 알고 우리가 이제 100년 전에 만드니까 둘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압한 거죠. 아니구나. 라디오 반민턴이 먼저구나. 신호탄은. 그렇죠. 자. 신호탄이 작았으나 어쨌든 신호탄 맞다. 많이 빵 이걸 터뜨리지 신호탄 않았죠. 예광탄이라 그래. 예광탄. 국군의 날에는 용어를 잘 써야지. 네네. 예광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과서가 무엇이 관데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왜 문제인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좀 짚어보려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민족문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들어가면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검토한 보고서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자료도 학술자료로. 다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무려 60장인가 넘어요. 72쪽. 아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못 봤는데. 또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좀 엄청난 양이어서 지금 제가 뽑아갖고 오지도 못했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다. 그것도 3일 동안 발견한 네네. 것에 70쪽인 거죠. 급하게 봐도 그렇다는 예. 얘기예요. 네. 그래 자세히 보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겠죠. 방송 불가예요. 아니 근데 현재 국사 교과서 그거 다 있잖아요. 지적하려면. 거기에도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현재 국사 교과서에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방송했던 안익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과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네. 교학사 교과서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한 600개 정도의 오류가 역사 교과서인데 오류라는 게 사실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에서는 600개의 오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가 보통 몇 페이지지? 그냥 공부 열심히 300페이지 한 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네. 자, 보십시오. 이거 자꾸 이제 색깔, 진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건 교과서 문제예요. 예. 근데 교과서 문제인데 실제로 검토할 때 정근대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데올로기 문제면 근현대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정근대부터 고대사 학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 부여 아실 거예요, 부여. 네. 그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해 부여가 학자. 한반도에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아마 충청도 부여로 생겼는지는 모르지. 아. 사실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었던 부여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건 경악이 아니고, 그냥 포복절도예요. 네. 부여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해서 자격이 잘 안 되고 실제 이쪽을 공부하지 않은 학자들이 무리해서 만든 급조된 교과서인데 사실에 대한 오류, 그다음 해석도 일반적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모든 부분에서 한국 역사학계의 상식이나 통설 또는 정설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괴담 수준의 것을 뺏기고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오뎅이라고 뺏겨야 될 거, 로댕이라고 뺏겨야 될 거 오뎅이라고 뺏기고 이런 식의 코미디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서 교과서로서는 도저히 집필한 것도 기적이고 네네. 이런 분들이 집필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이 검증 통과되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이제 학교에 채용된다면 그것도 기적 같고 네. 실제 현재적 교사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건 온 우주의 기적이 될 거예요. 불가능해요.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교과서로 과연 그래도 국사 선생님이면 국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네. 전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왜 그래? 이걸 자꾸만 이들 반공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자기네 교과서를 명품 교과서라고 찌라시를 돌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좀 한국 역사학계의 기본 내용을 가지고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는. 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엉터리인데 이들은 올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보투쟁, 반공투쟁 하니까 이 교과서 밀으라는 거예요. 내용이 엉터리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걸 배웠을 때 정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 시험에. 전부 다 오답이죠. 아니, 그것만 정답이 되고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오답이 되겠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교과서로 정식이 채택이 되면, 물론 첫 해, 둘째는 이들이 오답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문제 자체를 바꾸겠구나. 그렇죠. 예. 아주 코미디예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서 불과하고 교육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절대 국민은 이념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근데 이거를, 그렇죠. 네, 이걸 늘 이념 문제로 몰고 가.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거고, 빨갱이고 종북이고,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논쟁이 지금 대단히 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이 검토한 이 보고서가 3일 동안 해서 나온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고, 또 한편은 교학사만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전부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다시 재검증하게 하는 도마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과서는 왜 절대로 우리 후대들에 가르칠 수 없는가? 이 내용적 문제를 좀 대표적인 걸 좀 몇 개 찝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대충 뉴스에서 대표적인 보셨겠지만. 건 단데 어떻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정말 고대사부터 모든 거를 좀 현대사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근현대사뿐만이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근대로까지 못 가는 이유가 이제 그 정근대 이야기하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잘 모르시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근현대만 좀 해보죠. 네네. 우선 이제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사관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서 자기네들의 역사가 자기들 역사 해석은 하나의 사관으로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코미디예요. 우선 전제를 먼저 잡고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는 사관 아니에요. 현행 우리나라 교과서는 사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대학 입시와 연계되거나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검증 지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네네. 사관이라는 것은 한 역사학적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 그쵸. 거예요. 네네.
근데 금융 기준에 맞춰서 역사자가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관이라는 게 가능한가? 없단 근데 말이에요. 교과서라는 것도 대단히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현재 국가보안법 아래서 이 교과서가 국가가 거의 검정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실 진정하면서 현행 검정 그 제도 자체가 앞으로 교과서 자유 채택자라든지 이렇게 갈 때만에 사관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국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이들이 사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 사실 틀린 것조차도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엉터리예요. 네. 그러나 교과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사관이 들어갈 틈이 없다. 따라서 이는 사관 논쟁이나 진영 논쟁, 이데올리 논쟁 자체가 빗나가게 하는 의도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과서가 지켜져야 될 그 선은 있어요. 바로 이제 헌법 정신에 나온 기본 정신이죠. 예. 그런 것들은 왜냐 한국 사회에 합의된 내용이 그 입법화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렇게 봤을 때 이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미화론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2008년도에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교과서 포럼. 그래서 대한교과서 포럼. 대안교과서라고 했는데 대안 없는 교과서였죠. 알고 예. 보니까. 예,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많이 뺏겼어요. 사실 표절책이에요. 상당. 인식의 틀도 거의 그 비슷하고. 문제 교과서 저희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대한교과서, 후슈사 교과서 두 개를 표절했죠. 네. 근데 내용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1930년대 유명한 그림 엽서 사진이 있어요. 네. 명동 사진이에요. 그때는 혼맛집 본정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한복 입은 할아버지가 기모노 입은 일본 여성하고 일본 애를 바라보는 장면을 칼라로 찍은 엽서예요. 예. 걔네 상징적인 사진이라서 많이 채용돼요. 또 많이 채용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볼 줄 알았겠죠. 자기들 네. 뭐 그런 거 공부했겠어요, 제대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서 무슨 수행학 평가인가를 냈는데, 자, 다음은 1930년대 명동의 입구 사진이다. 일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빼면 지금의 명동 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뭔 소리래요, 이게? 근대화론이죠. 지금의 명동이 80년 전의 명동하고 다르지 않다. 이미 1930년대에 명동이 완성되었고, 뭐, 그게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왜 냈는지 알아요.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건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료를 교육에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일제 때 다 해놨다고 하는 얘기를 바로 예시해 준 거예요. 예,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일제가 이제 규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복종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근대적 규율을 만들었다 하면서 좀 부정적인 제목을 따듯이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무 데서나 무덤을 못 쓰게 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길이나 동네 입구에다 무덤을 마구 써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묘지에서 공동묘지 같은 데서 쓰게 했다. 아주 나쁜 짓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시간관념을 주입했다. 근대적 시간관념이라는 네, 근대적 표현이죠. 시간관념. 네.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인식이 높아졌다. 이게 아주 또 규율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일본에 우리를 잘 해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흔히 말 코리안 타임즈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일본인들이 노력했는가. 네. 그 다음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경성방송국.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제2방송국이 조선방송인데 그 경성방송은 조선총독부 어용방송이에요. 네, 그렇죠. 요즘 같으면 KBS 같은 거죠. 예, 어용화된. 더 심하죠. 이거를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적어놨어요. 아마 내가 볼 때 방송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실력 양성 운동 같은데 이런 코미디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것에 어디서 뺏겼냐? 뺏긴 거 보니까 대체로 2008년도 그 뉴라이트 엉터리 교과서를 뺏겼어요. 자기들 뉴라이트하고 관계없다지만 웬걸 네. 내연 관계였어요. 불륜 관계고. 그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또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서 축사를 하셨던 그곳이죠. 예. 그 이제 이따가 이제 이영희 건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해야 이 되겠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건 더 나아가선 일제 강점기가
적법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가는 됐다라는 거죠. 예. 적법한 거를 뛰어넘어서 그죠? 그렇죠.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게 식민지를 경험하거나 식민을 당하는 거를 이후에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발전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간주하면 우리를 충분히 지배해줘도 고맙다고. 근데 보통 발전된 나라가 식민지하지 후진국이 선진국을 지배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개념조차도 약간 그 상대적인 거긴 한데 계속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어쨌든 이거를 식민 지배 자체를 적법했다라고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못해요. 불법적이지만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그쵸. 그러면 그 시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구한말에서 멈춰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거를 우리 이기는 뭐 사람들은 그동안 뭐 미개의 존재로만 영원히 있어야 하는. 비문명국. 근데 사실 역사는 발전하면서 문명화되기 마련인 건데 항상 우리가 못 살고 못 입고 뭐 개념이 없고 근대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게 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근대한 이제 식민지에서 자기 근대화된 여러 가지 요소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적 기반이라고 찾고 있으니까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고, 그래서 일본이 말하던 식민지 시해론하고 네. 똑같아졌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코미디냐면 이제 점입가경이라 이 포복졸도인데 포복졸도요. 절도가 아니고 졸도. 네. 네.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교육법을 개정한 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 국어의 의무화 필수화라는 항목이 나와요. 네. 국어, 국국어, 일본 말로 하면. 네. 이걸 가지고 여기서 국어를 뭐냐면 조선어를 필수로 학교에서 가르치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아. 얘는 일제하고 대한민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국어의 필수화라고 하는 거,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를 국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 교과서는 그걸 읽고 이게 그때 국어가 우리 조선어인가 보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거 누가 썼을까? 이거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쓰지 않은 거 아닐까? 그래서 내선일체를 했다는 그것을 강요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인지하지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이 조선어를 학교에서 필수로 쓰고 상용화할 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강제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창씨 개명하고 조선어 표지를 알고 있는데 지필자에는 생쇼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과서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들 이것도 골라먹고 하는 상록서도 안 읽었나? 이런 팀은 번데기 야구단 같은 수준에서는 못 조직해요. 번데기 야구단은 뭔가요, 선생님? 추억에 만에 너는 동네 야구단 이름이에요. 너무 생소해서. 그렇군요. 세대 차이네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융합주의라는 말까지 등장했잖아요. 나는 이 융합주의가 칼퇴기 융합. 이건 핵융합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대를 동아주의와 융합주의로 했다는데 융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문화 사회잖아요. 예. 네.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그 공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문화의 융합. 일본은 문화의 융합이 아니고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민족 말살을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여기가 무슨 LA인 줄 아나 봐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한반도가.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한쪽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약간 양심에 걸려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항일 운동가들에 대해서 약간 균형 있게 다루거나 그때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거 지금까지 교과서는 이랬잖아요. 좀 친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뉴라이트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 근대화론을 얘기하면서 얘기는 나중에 하죠. 뭐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면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징병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그리고 관동 대지진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뭐 근대화는 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버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바꿔 짤없어요. 얘들은 이 교과서는 짤없어요. 네. 항의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과서는 친일파 복권 교과서예요. 네. 교과서의 많은 부분이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일파 변론 요지서가 교과서로 나왔다 해도 돼요. 저는 이거를 교과서로 만들지 말고 자기네 가보로 이렇게 물려주고 그냥 지네 가족이나 이렇게 합리하면서 요 정도로 쓰면 이거 보면 이완용의 일당 기사라는 회고록이 있어요.
네. 이게 국사 교과서로 나온 거 아니냐 싶기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현에 나온다고 해서 다시 말해 그럼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점입가경이 아니라 이건 포복절도가 아니고 이건 천지개벽을 해도 이런 주장이 안 나올 것들이에요. 네. 우선 보면 최남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코미디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아주 그 꼼수는 꼼수예요. 꼼수인데 최남선에 대해서 쭉 이제 행적을 쭉 이야기해 간단한 행적을 얘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신문화 운동이 있었고 기미 독립선언서 이제 초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친일 갔잖아요. 30년대에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해요. 최남선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나 우리 역사에 공로도 많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훈법에 비추어서 보자면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요? 근데 뒤에는 친일을 했는데 이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법에 의해서 어떤 벌을 주면 될까요? 공가론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공가론. 와 이건 코미디예요. 네, 지금 친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한 가지로 돌아가는데 자 3.1 기미독립 선언서 초안 작성한 것은 어쨌든 본인이 시켜서 했던 자발적으로 했던 간에 큰 공로죠. 상징성이 있어요.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항일 기미독립 선언서를 초안을 만들었다면 민족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네. 이건 대표성 가진 인물이 친일로 갔죠. 네. 조선사 편수에도 가담했다가 물론 중간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전쟁동원에 앞장섰잖아요. 네. 내성일제 황수에 앞장섰으면서 사실은 변절한 사람이잖아요. 예. 즉 친일에서 항일에서 친일로 변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는 항일에서니까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해서 뭘 줘야 되고 뒤에는 친일에서니까 벌은 뭘 줘야 될까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죠. 네. 변절을 공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치 때는 일본군을 물리쳤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군에 투항해서 스시마 해제에서 조선군을 물리쳤다 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야 돼요? 한산 대첩에서는 일본군을 물리쳤으니까 무슨 상을 줄까요? 스시마 해협에서는 우리 조선군을 물리쳤으니까 무슨 벌을 줄까요?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네. 위안용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뭐 미국 무척 좋아하잖아요. 네. 위안용 초기 한미 외교 결석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수교 오래됐죠, 우리? 그러면 위안용한테 한국과 미국의 수교에 대한 또는 교류에 대한 상을 뭘로 줄까요? 나라 팔아건데 무슨 벌을 줄까요? 이게 똑같잖아요. 네. 이런 복잡하네요. 꼼수예요. 그냥 인생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나,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을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거를 더 크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아예 썼어요. 공과론에 입각하라는 말을 비슷한 말을 썼어요. 네. 이들 뭐냐 앞으로 친일 문제는 공과론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가장이 생계를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해도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까 봐줘야 된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면 사람의 일생 전체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고 독립운동가라도 공도 있지만 과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렇게 합쳐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로도 많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서 친일 문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기여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친일파 인생까지 이해해줘야 되나요 이제? 정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공과론 다음에 쭉쭉 넘겨보니까 김성수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신문도 세우고 학교도 설립하고 이해가십니까? 네. 그거 바로 깔때기 역할을 하는 게 최남선이에요. 네. 이 교과서는 또 김성수 교과서예요. 아. 족보책이에요. 완전 이게 친일파 족보책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깔때기 있잖아요. 네. 최남선과 김성수를 지나서 모든 깔때기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위한 그렇죠.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더라고요. 3단 플라스크 깔때기들이에요. 이 김성수는 더 심각하죠. 교과서 뭐 반 페이지 이상 한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있죠. 네. 일제시대 많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한 사람한테 반 페이지 쓸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쉽지 않은데. 보통 한 두 줄 정도로 네. 나오죠. 그래도 일제 말기에 어떤 이제 이른바 자기들이 볼 때 민족 지도자의 동량으로서 딱 뽑은 게 김성수 한 명이에요. 뭐 채널A가 돈 좀 됐나? 교학사와 동아일보의 커넥션을 들고 있죠. 뭐 아까 뭐 여기서. A채널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네. 모르겠지만 뭐 A채널에 뭐 이렇게 뭐 투자했다는 얘기도 네, 있었죠. 16만 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김성수 씨가 원래 교과서의 반 페이지를 차지하게 원래 유물론이라는 게 물질 가는데 마음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어떻게 썼는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워낙 네. 방송도 됐지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이렇게 뽑아놨어요. 아, 읽지 말게 김성수가 다 한 거야? 예. 박스 기사가 이렇게 3분지나 되는데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강복대까지 응가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창씨 개명을 강요당해서는 거절할 거 이거 없고 그런 말 없고 네. 일제가 주는 자기도 거절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귀족 자기랑 해서 귀족 네. 자기잖아요. 네. 조선 귀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네. 귀족 말고도. 이것은 네. 1920년에 이완용의 손자한테 주고 끝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를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뭔가 기대했던 예. 건 아닐까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세 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그러니까 징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징병, 학도병 그 이제 끌려가는 거 이제 거부한 것들을 뭐 방관하였다는데 방관하고 마구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다음에 더 심각한 게 이제 1943년 조선총독부 기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에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기풍을 조사하라 하는 그 글이 김성수 명의로 실려 있는데 즉 네네. 이것이 이제 징병에 찬성하는 건데 이건 김성수가 쓴 것이 아니고 네. 매일신보 기자 김병규가 명의를 도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김성수는 1942년 4월 40년 이후에 요시작 인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감시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썼어요. 네. 누가 들어도 보면 김성수 일제 말기에 변명이네요. 일단 뭔데 모르는 학생들은 네. 아 이분이 이렇게까지 뭐냐면 민족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고 고생을 하셨구나 가르친데 이게 개풀 뜯어먹는 거의 소리예요. 독립운동가급으로 서술해놨는데요. 뭐 친일 임명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네. 국가가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도 이거 사람은 반민족 행위자를 지킬 정도예요. 네. 그것도 이명박 정부 안에서 이 김정수가 지킨 거 아니에요. 규정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간부에 실렸다면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친일 메시지 앱 보면 김성수 쳐보세요. 네. 양이 너무 많아요. 친일이. 안 해본 친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안 해보지요. 심지어는 뭐 1940 돈으로 하는 거, 뭐 마음으로 하는 거, 글로 하는 거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비행기 타고도 일본 가서 가기도 하고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943년에 자기 집 철대문까지 뜯어가지고 네, 물심양면으로 해서 친일을 했죠. 해군에다가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 철대비 지금 바뀌었어요. 네. 자, 이거 네, 그런 뭡니까? 거예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것이 아까 이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 기풍 조장하라는 글이 네. 김병기가 도용했다는데 이것도 뭐냐면 잘못 뺏긴 거예요. 예. 이것은 이 글은 그게 아니고 김병규 기자가 자기 회고에서 얘기한 것은 이 글이 아니고 황군이 될 땐가는 다른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재판까지 있었잖아요. 김성수는 유족들이 우리 억울하다 재판했는데 재판부에서도 뭐냐 친일 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유죄를 내렸어요. 억울할 게 없다. 근데 문제 이 내용이 어디서 뺏겼단 말이에요. 네. 짜집기죠. 아니 컨트롤 V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의도적인 컨트롤 V죠. 컨트롤 V는 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거야. 네. 위키피디아로 가버린 거야. 예.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위키피디아가 최근에 예. 박근혜 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고 나왔다고. 예. 근데 이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사람이 올려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해서는 이 친일파 후손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네, 또 맞습니다. 그쪽 이해들이. 예. 근데 이 내용이 위키피디아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 교과서 위키피디아 뺏겨서 긁을 수는 없지, 암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떠드는 글을.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네. 사실은 김성수 쪽에서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에서 재판에 냈던 변론 요지 쓰는 내용이에요. 아. 지금 어떻게 된가 이제 그 정말 사적인 교과서네. 예, 매우 사적인 교과서예요. 이거 친일파 집안의 그냥 가보로 내 이런 말이. 교과서도 우리 있을 뻔했다. 냈었다. 있을 자, 뻔했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저는 이것은 저도 이게 완전히 나는 꼼수다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림이 나와요, 저절로.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교과서에 이게 실려요. 그러면 김성수 쪽에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자, 그럼 자기들이 원래 써서 변론 유지를 쓴다. 이 변론 유지서의 내용이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위키피디아에 실렸어. 네. 근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는데 교과서 쓰는 사람이 위키피디아에 꼭 그것만 긁어서 실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이 동아일보 쪽에서 김성수 후손 쪽에서 재판부에다 교과서에도 우리 할아버지 친일파 아니라고 나왔다. 증거 자료를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어떻게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지 알겠죠? 네. 네. 이게 교과서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 교과서의 곳곳마다 나오는 게 장독수 친일파잖아요. 친일파라는 네. 얘기를 쓰지 않고 장독수, 동아일보, 주필로서 독립운동한 사람. 네. 그래서 동아일보 치는 사람 꼭 동아일보, 주필 이렇게 넣어요. 좀 있으면 이완용도 독립운동가라고 쓰겠는데? 그러게요. 그 이완용이 또 공을 잘 하라고 공과를 잘 봐야 상을 뭘 줄 수 있게 이거는 사악한 교과서죠. 그 네.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위키드피디아야 이거는. 위키드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공과론. 아 근데 저는 위키드피디아예요. 요거를 딱 보면 친일파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제 시대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공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공들여서 막 하고 친일파들을 변명하고 막 이걸 보면 이들의 정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고, 심사 이런 것들이 좀 읽혀요. 어떤 거냐면 친일을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친일이 대단히 부끄러운 것, 대대손손 부끄러운 것인 줄은 또 잘 알아. 오죽 잘하면 이걸 교과서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억울한 재판으로 거죠.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걸 잘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린 잘못할 게 없다는 걸. 근데 우리를 매도하는 이 역사학자들과 온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닌가. 자, 어쨌든 뭐 친일이 하여튼 두고두고 이 가문의 족쇄가 되는 거는 뭐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친일파 미화천양 합치면 어떻게 돼? 결국 이것은 명백하게 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제기했던 3.1운동과 독립정신을 결성하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이라는 얘기가 부정을 하는 교과서죠. 네. 그래서 이건 일본 우익교과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가론에 의하면 우린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교과서대로라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뭘 요구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는 감사 편지 띄우기 운동했대. 100만인 감사 편지 보내기. 그렇죠. 네. 예. 자, 이러는 속에서 아까 깔때기가 첫 번째 플러스 깔때기 친일파들에 대한 복권이잖아요. 네네. 거기 식민지 미화가 돼서 그 두 번째 깔때기가 이승만으로 가는 거죠. 네. 나중에 이거 교과서 문제집으로 나오면 이런 학습 활동 이런 데 블랭크에 있고 일본에게 감사 편지 쓰기 막 이런 거 부록으로 돼 있고 이런 거. 일단 내가 참고서를 쓴다면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참고서 하면 이게 교과서 8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면 7종 교과서의 답변. 그다음에 특종 교학사 교과서의 특수한 답변. 그다음에 정답은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다름.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게요. 이것만이 아마 제일 많이 팔리는 참고서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만약 이것이 통과돼서 안 되지만 통과된다 하면 참고서 만드는 분들 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답이 2개, 모든 답은 2개로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 저는 이거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이제 임용고시나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사 되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사회가 예.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뭐 취업을 위해서 막 정말 정의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친구 교우 관계나 이런 스펙을 쌓기 급급한. 그래서 진짜로 이게 만약에 채택된다면 이제 진짜 국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거 가르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들고. 안 가르칠 시간이 있네요. 교과서를 칠 때면 그럼요. 교과서를 가르쳐야지. 네. 교과서와 다르게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교과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과서로 되어서 나갈 때는 하나의 기억의 공공화 있잖아요. 공식화라는 부분에서 틀이 잡혀버리면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다양한 또 배치 학습들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이제 공무원 시험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그쵸. 그 근거 교재가 됩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나 학부모들이 있고 여러 가지 대학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개입하거나 논의할 수가 있지만 공무원 시험 예를 들면 이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이용은 네. 이쪽 길을 뭘 썼어요? 경기도 한국현대사를 썼잖아요. 네. 경기도 공무원 교사인데 이건 더 심해요. 아니 노골적이죠. 네. 김문수 도지사가 밀어줬으니까 예산까지 예. 줬어. 근데 우리 통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교과서 문제와 연결시켜 보는 게 이야기 되는데 전공로에 대한 무력화, 그러니까 합법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정교조를 노조.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네. 부분에서 교환 두 노조.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그럼요. 부분으로 네. 잘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위에서 보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우연에 또라이 몇 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안 또라이들이 그건 또라이 짓을 하는 일부러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위키피디아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논리가 부족하니까. 왜 거짓말을 쓰려니까 논리가 부족하니까 이게 증명되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있고 뭐 자기 또 만들어내죠. 다른 곳에 뭐 논문을 실던가 이렇게 해서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한 거지 진짜 얘네가 멍청해서 무식해서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 학벌 보세요. 꼭 그럼요. 여러분 1% 가고 싶은 대학이에요. 네, 우리는 출신들이에요. 네, 감히 저 인소리 그런 아니고 저는- 앞에 인이 없는 대학 출신이에요. 네. 자, 그래서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막 뭐 식민지 시대에 대한 얘기로도 또 나오는데 결국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3.1 정신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는 8.15 건국절, 네.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던 이 8.15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48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이승만은 당연히 건국의 아버지를 띄울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교재 특징은 네. 해방 이후에 이승만의 탁월한 업적 아니라 일제 시기에 있어서 뭐냐면 제갈공명 같은 활약상이 삼국지처럼 그려져 있어요. 네. 국제정세의 달인으로 네.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예, 코미디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 분량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각 예, 그 예. 시기마다. 네, 독립운동사, 그 일제 식민지식 독립운동사가 대충 한 34쪽에서 35쪽 돼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1년에 한 페이지라 보시면 돼요. 네. 자, 선생님들 1년에 한 페이지,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 페이지로 쓰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에는 못 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페이지 가운데 이승만의 이름이 나오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아, 이거 들었었는데. 대여섯 페이지 되나요? 무려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에 걸쳐서 이승만 이름 나오는. 혼자 독립운동 다 했구만. 그 관련 사진은 김성수가 5장. 김성수가 5장. 살짝 도와주고 이승만이 대부분 독립운동한 거지. 투톱 독립운동가인데 이 김성수와 이승만의 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 11쪽에서 이승만의 이름이 물론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그는까지 포함하면 42번 나와요. 이거는 뭐냐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네. 아마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오는 숫자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나오잖아요. 4.19 야, 배울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빼버리고 우리는 하도 복잡하니까. 고객님, 그 이상가족 상봉 연기돼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박희내가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은 통일 경연대회 중 하나인 통일 논문대회부터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중간에 통일 퀴즈 대회도 있는데요. 고객님? 고객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인자 사장 오실 텐데 오늘 한 건도 참가 신청 못 시키고. 일 잘하고 있니? 오늘 몇 건이나 했니? 한 건도 뭐 했다고? 니 밥 먹기 싫으니? 상금 50만 원만 말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50만 원 받아서 소맥 퍼마셔도 되죠? 이건 또 뭐야?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의 저자 오인동 박사 북콘서트? 이것도 제가 갈게요. 느낌 아니까 맨 앞에서 침 흘리면서 봐도 되죠? 14선언 6주년 기념 통일 경연대회 10월 5일 1시 용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오세요. 느낌 아니까.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통일 경연대회를 참고하세요.